자, 이제 진짜 하자. 아, 정신이 없다, 정신. 5시에 집 가고, 9시에 일어나서 아침 수업하고, 이거 하고, 내일은 백마고. 아, 아니, 지연이가 오히려 나 때문에 못 간 거지. 내가 5시까지 일어나. 제가 오히려 못 갔지. 나 이제 안 할래. 나 그냥 내신 올해 은퇴하려고. 그냥. 못 해먹겠어. 어차피, 너네 4학년 때 해야 될 수도 있구나. 어쨌든, 자, 내가 내 책을 펴야지. 근데 내가 세원고 책을 어디다 놨지? 참나, 진짜. 해설사 찾는 것도 일이 있다. 자, 이제 바로 볼게요. 일단 저기 우리가 보통 경영학에서 하청이라고 그래. 하청은 말 그대로 뭐냐면 밑에 회사한테 계약을 맡기는 거야. 그래서 하청업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있지,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 현대가 생산한 게 몇 개나 될까? 엔진이랑 필수 핵심 부품 말고는 거의 다 밑에 업체한테 생산해 달라고 하고 주문을 넣는 방식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자동차가 특히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 아이폰 쓰지. 아이폰에 디스플레이 누구 거야, 저거? 삼성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만들지 않고 그거를 밑에다가 계약을 준다라고 해서 하청, 서브, 컨트랙트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하청을 맡기면 이제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avoid는 내 기억이 맞다면 세원고 앞에 저희가 avoid와 관련된 즉 피하다와 관련된 유의어를 잡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서 좀 어려운 거 가려고? 알겠어.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12시까지 오세요. 10시. 10시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오셨을 때 각자 내가 지금 드린 속성 훈련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특히 수연이랑 영훈이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바로 나한테 SS 쳐.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고3 생활 고생 많으실 텐데 좀만 더 힘내세요. 끝. 음. 다음 주에 보자. 잘 가요. 피 계속 나네. 아, 자, 5초만 숨 좀 돌리자. 오케이. 자, 하자. 자, 어보이드는 그래서 잡았는데 거기에서도 특히 너가 못 봤을 법한 거, 내가 정규 단어에서 안 가르쳤던 거는 다시 혹시 몰라서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외우시면 되고 다 우회하다라는 뜻이야. 우회, 피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 experienced라고 돼 있잖아. 이거 경험했다가 아니라 경험이 많은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경험이 많은 과 관련된 유형을 다 잡았는데 나는 여기서 사실 가장 유력한 유반어는 proficient라고 생각해요. seasoned는 너네가 좀 잘 모를 법한 단어고 seasoned는 저게 뭐냐면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잡았지만 거기서는 누가 봐도 proficient가 딱 적절한 유의어라고 생각해요. A3는 제가 두 개 다 묶은 게 relieve 무슨 뜻? 완화시키다. reduce는 줄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단어 다 잡았는데 다 우리가 배웠던 단어입니다. 특히 alleviate는 나올 만한 가능성이 꽤 높겠죠. 자, 그 다음에 inherit이 물려주다 라는 뜻인데 내가 거기다 한국어로 뭐라 써놨어? 야기하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기하다라고 해서 야기하다도 마찬가지로 교과서부터 계속 내가 하나씩 잡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환기하라는 의미에서 잡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는 낮지만 핵심 이미지를 관통하는 단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순위를 중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꼭 숙지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어법은 별로 안 중요하죠. 어법은 그렇게 포인트가 출제될 포인트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내용 문제야, 내용. 내용을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rise는 뭐고 arouse는 뭐예요? 자, 자동사고 타동사예요. 자,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일어나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뭐를 일으키다라고 해석하셔야죠. 사건이 지 혼자 일어나면 arise, 뭔가 사건을 지가 주동해서 일으키면 arouse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이 보통 일어난다, 발생한다, 지가 턱 하고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시면 for example, 예를 들어 to minimize,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위험을, 근데 그 재정적인 위험이 관련이 있다. capital cost, 자본적 지출과. 그러면은 지금 수식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A manufacturer might subcontract the production of the system's major components to suppliers. 서플라이는 공급업자라는 뜻이에요. 공급업체한테 이제 하청을 맡긴다는 건데, 근데 그 공급업자가 familiar with those components, 이러한 부품들에 익숙하다, 좀 잘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B-2-1이랑 좀 다르죠. 얘는 형용사잖아. 왜 그래? 여기에 현재 분사 빙이 생략돼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분사구의 수식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저거 2-1이랑 똑같지?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앞에 있는 risk를 부연 설명하는 수식 어구가 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복수인데 푸츠네. 왜? 주어가 누구니까요? subcontracting, work가 주어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단수니까 푸츠라고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콤마하고 위치네. 이거 뭐예요? 계속 좀 보면 딱 두 마디. 뭐라고?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선행사는요. 외부자에게 rely, 기대는 거, 의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긋지긋하다 또 나왔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변칙이 없잖아. 다 똑같지.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와. 이거. 문법 문제로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내용이 꽤 좋기 때문에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문장 독해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계속조연법은 뭐라고?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즉 아까 선행사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외부인에게 의존하는 거라 그랬지? 외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리스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면서 해석하면 된다. 이해됐죠? 그 원리만 좀 기억하라고 잡았어요. 자, 했던 거니까 13번 바로 논리독해로 가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risk often arises from uncertainty about how to approach a problem or situation. 뭔가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성 때문에 문제가,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위험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초래된다라는 거죠. 요거 이상하게 이번에 니네 정발이랑 세원이랑 백마랑 다 경영학 지문이 많이 나오더라. 특히 너네. 그러니까 너네랑 정발. 또 학부생 때가 되게 많이 생각나요. 그래서 위험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초래된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위험이 초래되니까 불확실성을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이랑 불확실성 얘기한 줄 알았더니 갑자기 2번에 가서 봤더니 One way to avoid such risk is to contract with the party who experienced and knows how to do it. 자, 그러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는 뭐야? 잘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으래요. 그죠? 그래서 잘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어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가 다 만들면 좋겠죠.
바디 프레임부터 해서 안에 들어간 오디오부터 해서 다 만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현대자동차가 그럼 쟤는 스피커도 만들고 핸들도 만들고 시트도 만들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사실상 그거 있잖아 틀이랑 엔진밖에 없어. 시트 이런 것도 다 사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하청 계약의 설명이죠. 이 개념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내가 할 바에는 잘하는 애한테 맡겨버리는 게 그게 더 싸다라는 거야. 그게 그리고 경제학의 원칙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리고 3, 4에서 예시를 드는데, 자, 재정적인 위험을 최소화해야 돼. 재정적인 위험을 최소화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간 시트와 스피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냥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을 만들고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설비를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사오던가 그리고 사람을 뽑아야겠죠. 당연히 돈이 엄청 많이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재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한다? 서브 컨트랙트 밑에 있는 회사. 그래서 그걸 티어라 그래. 1티어, 2티어, 3티어. 그러니까 밑으로 계속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밑으로 계속 계약을 매긴다라고 해서 이걸 하청 계약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부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익숙한 애와 서브 컨트랙트를 한다라는 거죠. 뭐?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제조업자의 파이낸셜 리스크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relieve, 완화시켜 줄 수 있죠. 자, 재정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제조업자는 해당 부품 생산에 능숙한 내가 그래서 아까 프로피션트 잡은 거야. 능숙한 해당 부품 생산에 능숙한 업체 하청 계약을 한다. 이 능숙한이란 말이 가장 중요해요. 능숙한이라는 건 그만큼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가 정보는 근데 문제는 그러나 갑자기 흐름이 전환돼요. 그래서 2번부터 4번 얘기랑 5번이랑 좀 다른 얘기야.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위험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위험을 회피하려는 하청 계약이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대표적으로 잘하는 기업이 애플이에요. 애플은요, 아까도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지금 민서 너가 쓰고 있는 아이폰의 디스플레이는 삼성이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얘네 삼성한테만 하진 않아. 삼성, LG, 그 다음에 중국에 이름 까먹었는데 중국 업체한테도 맡기고, 야, BOE였나? 아무튼 얘네는 왜 그러냐면 서플라이어를 예를 들어 그 하청 업체를 하나로만 하면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의 하청 업체가 갑질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애플이 상대적으로 비용을 많이 지출해야 되게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계약을 여러 군데 맺는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만약에 얘가 가격 올린다고 그러면 그래? 나 너 생산량 줄이고 그럼 내가 LG한테 더 하면 돼. 얘 애플이 이러거든. 그래서 애플은 절대로 웬만하면 그래서 애플이 요즘 갤럭시보다 뭔가 기술 채택이 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애플은 아직도 페이스 아이디잖아. 근데 막 삼성 갤럭시는 막 그 화면에다가 이렇게 딱 누르면 지문 인식도 되고 그거 애플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야. 한쪽에다만 몰빵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 그럴 바에는 어차피 코로나도 곧 끝나가겠다. 페이스 아이디가 불편한 사람이 줄어들 테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존버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컨트랙트를 하게 되면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이 생기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위험이 초래되냐면 하청업체한테 끌려다니는 거죠. 하청업체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의존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의존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위험이 증가하겠죠. 그지? 근데 그 위험은 또 뭘로 완화할 수 있어? 이러한 의존의 위험은 저기 써 있죠. careful management. 세심한
경영 관리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청 계약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단점을 상쇄할 만한 해결책이 있지 않고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그때 우리 일본이랑 싸웠잖아. 저거 강제징용되신 분들 대법원에서 저 배상하라고 미쯔비시랑 얘네. 그랬더니 갑자기 일본이 우리 반도체 제일 필수적인 핵심 원료들 나 니네한테 수출 안 한다 이래가지고 삼성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청업체에 끌려다니면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핵심은 뭐냐면 하청 계약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단점 둘 다 아셔야 돼요. 장점은 재정적인 리스크, 즉 재정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재정적인 위험을 회피하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하청업체한테 의존해 버려서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장단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문장 삽입이었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딱 봐도 뭐겠어? 중심 내용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쭉 보시면은 저기 내용이 두 가지로 갈리죠. 그러면 빈칸 A, B 뚫어서 요약 문제 내기도 좋지. 근데 서술형은 너가 아까도 봤듯이 빈약하죠. 그래서 이 두 개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로 말씀드리면 13번 지문은 내용 위주로 이해하셔라. 알겠죠? 14번.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봤어. 이거 19년도인가 그거지. 내가 이거 그때 당시에 내신할 때 했던 지문이야. 추억이네요. 자, 어쨌든 8쪽 보시면요. 자, 요거는 또 내용상으로는 크게 뭐 없어요. 크루드는 그냥 진짜 완전 날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크루드 오일이 원유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석유 가져오면 그거 석유 정제해가지고 그 뭐지? 아스팔트 만들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크루드는 아무 짓도 안 한 완전 날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루드는 조잡하다는 뜻이라서 여기는 특히 unrefined를 잘 보셔야 돼요. refine이 정제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그대로란 뜻이라서 unrefined가 제일 중요하고요. disperse는 흩어지게 한다라는 뜻으로 disseminate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좀 떨어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잡은 거고 scatter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scatter는 그리고 우리가 외웠던 거고요. 프론 별표. 프로는 정말 중요합니다. 프로는 뭐뭐에 취약하다는 뜻을 좀 부정적으로 쓰여요. 그래서 프론 같은 경우는 저기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있는 유의어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다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A3는 좀 중요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크게 단어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문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문법을 좀 볼게요. 자, 문법 보시면 Although Roman wine glasses were the height of technical and cultural sophistication in their time. 그때 당시에 로마의 와인잔은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꽤 정교하다고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하죠. 실제로 로마가 제일 잘 살았으니까 저때 당시엔. 근데 비교해 보면 compare to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비교하면 뭐와 현대의 유리와 비교하면 조잡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compare to modern glass에서 이렇게 끊기는 거야. 그래서 현대 유리와 비교해 보면 얘네는 조잡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이렇게 끊어서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또 나왔네요. 콤마 위치내 접선 끝.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from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함정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from being clinked. 그리고 클링크가 쨍그랑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쨍그랑 당해야 되니까 지금 수동으로 쓰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얘가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수동태 안 쓰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유리가 가서 이렇게 쨍그랑 두드리고 다니는 거고 유리가 지 혼자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다닌다는 미친 뜻이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고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쨍그랑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수동도 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from A to B라서 이거 투부정사인 척하면서 교묘하게 B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저거 to가 전치사 to니까 동명사 being 나와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1-2 또 나왔죠? 자, 이거 보시면 it absorbs force by dispersing it from atom to atom 하고 콤마 그 다음에 reducing it 했으니까 이것도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뭐 하면서 그래서 감소시킨다. 전체 force의 힘을. 근데 그 that은
absorbe는 뜻이 뭐예요? 흡수하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네요. 아,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5는요. Any atom that can withstand a force. 그 어떤 원자도 뭔가 힘을 견디기가 힘들어. 견딜 수가 없는 원자가 동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동사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은 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 중으로 놔둔 게 뭐냐면 나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문법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는 보지만 내가 봤을 때 세원고에서는 요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조금 포인트로 잡히죠, 지금. 그래서 잡히기 때문에 요거는 서술형 문법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셔서 그래서 제가 중으로 잡았고요. 그러니까 being inflicted는 그것에 가해지는 힘이라고 해서 뒤에서 분사구가 앞에 있는 the force를 수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왔네. 콤마하고 끊기는데 causing이네. 그럼 이것도 분사구문이죠. 지금 분사구문이 벌써 3개나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wherever there is a bubble or crack, the atoms have fewer neighboring atoms to hold them in place and with which 그리고 그것과 함께 the force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죠. 그래서 선행사가 저기 있네. 그래서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여 있는 거 잘 보시고요. And so these atoms are more prone to 라고 되어 있는데 자, be prone이 아까도 내가 취약하다고 했잖아. 뭐뭐에 취약하다라고 하면 이 to는 당연히 뭐겠어요? 전치사겠지. 그러니까 뒤에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동명사 나와야겠죠. 그래서 저기 being ripped, 그러니까 rip도 찢다란 뜻이거든? 그럼 찢어지다, 흩어지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힘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것도 수동 나와야 되고, 동명사가 심지어 수동으로 쓰였죠. 그래서 요거, 동명사 나와야 된다는 것과 수동인 것. 근데 지금 해설해보니까 14번 어법 문제다, 이거. 14번은 정정할게요. 이거 중요성 상이에요, 상. 제가 봤을 때 이거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로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 문장 특히 이 문장 하나에 지금 문법 포인트가 3개나 들어가.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법 객관식, 문법 서술형 둘 다 출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왜 그러냐면 지금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으로 한번 이었죠. 근데 그 여기 from A to B라고 해가지고 지금 전치사 넣어서 동명사고 쭉 이어지게 했죠. 그래서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 무려 저 whenever 절이. 그래서 쭉 가가지고 또 마지막에 또 무슨 장난 해놨어? 분사구문 해갖고 또 이었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문장에 연결 포인트가 무려 2개나 있는 거야. which랑 reducing. 그리고 문장을 길게 만드는 요소까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서술형으로도 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좀 눈여겨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13번과 반대로 이거는 조금 내용을 좀 힘을 빼서 설명하겠습니다. 13번은 내용 위주로 공부하고 14번은 문법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면 로마 시대의 유리는 현대의 것과 비교하면 조잡한 수준이다. 그냥 피상적으로만 봐도 당연히 현대가 당연히 우월하겠지만 왜 조잡하다라고 얘기한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 3번에 보니까 자, 왜 조잡하냐면요. 문제가 뭐냐면 너무 뭐가 많다?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조잡한 이유가 거품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 거품 때문에 거품이 많다는 게 유리를 약화시켰다. 약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조잡하다. 쉽게 깨지고 이런다라는 거겠죠. 왜 조잡하냐면요. 유리에 거품이 가득 차서 내구도가 약했다라는 거죠. 자, 4번 보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과학적인 과정으로 설명해. 그래서 이거는 이 과정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과학적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순서별 문제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보는데요. 순서별로 나왔나 이거?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진입 가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맞춰서 공부 좀 해오세요. 아시겠죠? 고생 많았어요.
한 줄 요약이었네. 이거 순서별도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세부 과정 볼게요. 하나씩 읽어보자. Whenever a material experiences mechanical stress, 기계적인 스트레스,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인 그 외압이 딱 들어왔을 때, which might be caused by anything from being cleaned, 그러니까 쨍그랑이 되거나 아니면은 떨어뜨려지거나, 그러면 얘가 당연히 힘이 딱 가해지니까 그 힘을 흡수할 거 아니에요. 자, 그 힘을 흡수하는데 그 힘을 이제 흡수할 때 어떻게 해요? Dispersing it from atom to atom. 그 힘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한 놈이 다 받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원자별로 다 disperse 한다. 그러니까 흩뿌린대요. 그렇게 흩뿌리면서 어떻게 전체의 힘을 reduce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리는 힘이 가해질 때 한 특수한 부위가 다 때려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원자 쭉 이렇게 힘을 다 나눠받아서 전체가 받는 힘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유리가 외부적 충격을 받으면 그 힘을 다른 원자들에게 나누어서 전체의 힘을 줄이는 거죠. 그런데 2번 보면 이제 5번 Any atom that can withstand a force being inflicted on it will be ripped from its position in the material, causing a crack. 그 금이 가잖아요, 유리에. 그게 왜 그렇다는 거야? 자, 이제 힘이 딱 가해져서 원자들한테 다 힘을 주는데 어떤 원자가 갑자기 그 힘을 받았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원자가 그 위치로부터 튕겨져 나가면서 균열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나누어서 전체 힘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원자들한테 보내는데 만약 다른 원자가 외부의 힘을 견디지 못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알까기 할 때처럼 이렇게 튕겨가지고 이 힘 때문에 튕겨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세니까 거기에 붙들고 있는 힘이 더 약해서 탁 날아가 버리니까 거기에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알까기 생각하면 쉽겠네요. 그죠? 다른 원자가 외부의 힘을 견디지 못하면 위치에서 탈락된다라는 거죠. 탈락되며 뭐가 생긴다? 균열이 생긴다. 그럼 우리 뒤에 안 읽었는데 한번 추론해보자. 로마의 그 조잡한 수준이란 건 내구도가 약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로마 거는 그럼 왜 약했던 거야? 그러면은 외부의 힘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내구도가 약했다라는 거잖아. 외부의 힘을 왜 견디지 못했을까? 왜 눈치 봐, 맞춰봐. 여기 다 써 있어. 납득돼요? 외부의 힘을 견디지 못해서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균열이 잘 생기니까 내구도가 약했겠지. 그러니까 조잡하다는 소리 들었고. 그러면 외부의 힘을 견디는 게 잘 안 돼서 그래서 깨지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중세 시대 거는 지금 현대 거보다 거품이 더 많아서 깨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외부의 힘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버블 때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6번 보면. 그래서 여봐, 버블이나 균열이 있으면.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품이 있다라는 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균열이 있거나 버블이 있으면 당연히 인접하는 원자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저게 튕겨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원자가 없고 거품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자가 없는 상태겠네. 그러니까 거품이 있으면은 인접하는 공간에 atoms 즉 원자 그 힘을 같이 나눠받을 원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져버리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거품이나 균열이 있으면 인접한 원자의 수가 적기에 외부의 힘에 의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내용도 참 어려워, 그지? 그래서 문법을 내고 싶으면 문법 내도 되고,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면 내용을 물어봐도 돼. 둘 다 어렵죠. 그러니까 원자는 뭐 하는 거다? 전체적인 유리의 충격을 한 놈이 받는 걸 막고 전체적으로 퍼뜨려서 내구도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각 원자마다 그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탕 하고 균열이 생기는 거고, 거품이 너무 가득 차면 주변에 원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더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두 개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용을 물어봤을 때 제일 쉬운 건요, 당연히 순서 배열이에요. 근데 요거는 내용 문제를 물어봐도 되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잘못 응답한 학생을 고르시오. 딱 빼박이죠. 그리고 어법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를 안 잡았네요. 로마 시대의 유리는 거품이 많아 품질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5번. 15번 후딱 저기 논리 독해 보기 전에 잠깐 화장실만 갔다 올게. 이것만 일단 보고. 자, 어휘 좀 보시면요. 어휘는, 얘는 또 어휘가 중요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문법은, 문법성은 많은데 다 쓸모가 없어요. 1번 몰드가 뭐냐면 틀이야, 틀. 그러니까 동사를 쓰면 틀을 형성하다라고 하시면 되죠. 고객의 경험과 행동의 틀을 정한다. 아, 음악이 고객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래서 모든 음식점에 다 웬만한 음악 틀잖아. 그지? 회전율이 빨라야 돼.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꺼져야 돼. 고객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템포 빠른 음악 트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빨리 먹고 가게. 그죠? 그리고 A-1-2. 인듀스는 뭐예요? 불러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듀스는 야기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1-1이랑 똑같은 뜻이지. 그지? 그래서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처음 보는 단어가 패션일 거야. 패션이 형성하다는 뜻이 있어. 명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어,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해서 패션이 옷이 된 거거든. 패션은 수단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패션은 명사로 쓰면 수단이고요. 동사로 쓰면 형성하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몰라서 잡아드렸고요. A2 그룹이잖아. 그러니까 집단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데 있어서 여기 집단이 있다가 보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단어거든요. 콜렉티브부터 콘바인드까지 뭐 단어는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 되고 풀은 끌어당긴다는 뜻이잖아. 그만큼 뭔가 사람들 쭉 끌어들이는 동인이라고 해서 제가 거기서 특히 인듀스가 있어서 인듀스 저기다 빈칸 풀 빈칸 채우고 찾아 써라 근데 문법에 맞춰라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인듀스를 인듀스먼트로 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갖고 왔어. A4 매치 매치는 어울리다 뭔가 딱 들어맞는다. 근데 거기에서 너가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마 다 어느 정도 봤을 텐데 스퀘어를 처음 볼 거야. 스퀘어가 뭐와 딱 들어맞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스퀘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법도 빨리 끝나요. 한번 잘 보시면. 자, be used가 나왔어요. 근데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나왔네요. 그럼 이거 뜻 어떻게 달라지죠? 부스터에서 했던 것 같긴 한데. 뭐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근데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당연히 여기는 뭐야? 음악이 몰드한데 사용된다라고 해야겠죠. 허접스러운 문법. 자, 그 다음에 A study was conducted that explored. conducted라고 하길래 접속사일 줄 알았는데 바로 explored가 나와버리네. 그럼 주격이가 있죠. 선행사는 누구? study. 자, explored what impact it has on employees. 자, explored는 타동사잖아.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explor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it has네. has는 타동사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하네. 관계대명사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4 indicate는 타동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접속사죠. 그 다음에 B5
music은 단수인데 왜 word 했죠? 주어가 누구니까요? participants니까요. who부터 music까지가 participant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고요. 자, 이렇게 보고 바로 B6 오면요. 사실 이 irrespective of는 내가 지금 문법적으로 잡아놨는데 사실 이거 뭐랑 같은 말이냐면 regardless of랑 똑같아. 그래서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라고 단어 외운 적 있죠. 그건 똑같아. 그래서 irrespective는 뭔가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게 문법성이 뭐냐면 이게 빙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분사구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저렇게 안 하고 그냥 regardless of를 뭐뭐와 상관없이라고 단어 외우듯이 외운 것처럼 그냥 자주 쓰는 표현으로 외우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알겠죠? 이거 두 개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좀 나왔지? 같은 거예요. 자, compare to 아까 했었잖아. 또 나왔어요. 자, 이거 분사 구문이죠. 자, 그래서 좀 덜 리듬을 타는 음악을 들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자, 스펙트럼은 단수인데 지금 텐즈가 아니라 텐드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그 말은 주어가 앞에 those라는 뜻이죠. 복수니까 텐드라고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ive attention은 관심을 기울이다. 근데 뭐뭐에 기울이는지 얘기해 줘야겠지?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어때? 방금 본 14번이랑 문법의 포인트가 확실히 다르죠? 이거는 거의 중딩스러운 수준이잖아? 안 나와요. 요거는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장 독해도 딱히 없고요. 바로 17쪽으로 오시면 되는데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1분만 쉬고 있으세요. 이거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그지? 이건 문제 나오면 그냥 드시면 돼요.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음악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자, 그래서 2, 3번에 연구가 나와요. 그래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그 연구가 그러니까 종업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여기는 생각해보면 소비자 행동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뭔가 좀 회사 얘기 나오던데 그치? 좀 어감이 안 맞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3번도 보면은 어떻게 한다? 좀 리듬이 있는 음악을 틀어주면 사람들이 더 협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뭐랑 상관없이? 배경과는 상관없이. 오케이, 자, 2, 3번을 보면요. 리듬이 있는 음악을 틀면 직원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이랑 전혀 상관없어지고 대통합을 이룬다는 거죠. 협력적인 모습을 더 보인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럼 이 영향이라는 게 결국 뭘 얘기했던 거야? 협력적인 모습을 얘기한 거네요. 그러면 리듬이 없으면 반대로 뭔가 협력적인 모습은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음악을 좋아하는지랑 상관없이, 음악에 선호하는 상관없이 협력적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괜히 유튜브에 노동요 이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보통 이제 대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데 가면 막내가 맨날 노래 틀거든. 노래 틀 때 그냥 유튜브에다 노동요 딱 치고 그냥 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그런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좀 더 긍정적이면 더 어때? 서로가 협력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더 창의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리듬 음악은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을 강력하게 끄는 힘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4번을 죄송한데 이건 그냥 5번이랑 같이 엮고 6번을 6번이랑 7번을 따로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4, 5번을 보시면 음악의 선호와 상관없이 협력적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는데 그 협력적 분위기란 건 결국 뭘 얘기한 거예요? 더 저기 agreeable이니까 뭔가 근데 협력적인 똑같은 말이잖아. 그냥 창의적인 것만 더 써줄게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런 리듬이 있는 음악은 사람들의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었던 거야? 음악의 비트에 맞게, 음악의 리듬에 맞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음악을 틀면은 당연히 어떻게? 빠르고 리듬 있는 음악을 틀면은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협력적이면서 일을 빨리 끝내겠네. 그죠? 그래서 막 MZ 세대가 이걸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간다 이 얘기한 건가? 저기 이어폰 끼고 있잖아. 그래서 8번 보면 이게 더 나은 팀워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의 템포, 그러니까 협력적인 분위기가 결국 뭐였던 거야? 협력적인 분위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보면. 그러니까 노래 틀면 다 협력하는 게 아니죠. 알고 보니까 협력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게 뭐야? 음악의 하나의 템포에 다수가 맞추는 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협력적 분위기가 나지. 그러니까 노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왜? 선호랑 상관이 없대잖아. 그럼 그 템포, 즉 이 리듬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 이 리듬이 있으면 왜 협력적이냐 했더니 그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템포에 맞춰서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템포에 사람이 따르니까 그래서 협력적인 분위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잠깐만.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뭐가 나올 수 있다고 보냐면요. 이거 8번 있지, 요거 빈칸 추론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빈칸, 그 다음에 대의,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리듬이 있는 음악이 협력적 분위기를 이끈다. 자, 리듬이 있는 음악은 협력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낸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다 되셨으면 바로 20조.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하니? 떡볶이요. 튀긴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아, 그래? 자, 여기 지금 이거 그 튀긴 거 얘기하는 거잖아. 아, 떡볶이도 근데 사실 탄수화물이니까 비슷하긴 하겠다. 하긴. 근데 내가 지금 떡볶이를 싫어하는 여자애를 본 적이 없어. 난 단 한 번도. 떡볶이는 절대 패하지 않아. 단 한 번도 없었거든. 어쨌든 우리가 그 기름진 음식. 기름진 음식, 그 예를 들면 곱창 먹어봤어요? 곱창 좋아해요? 소곱창? 어? 볶은 거? 아, 그 야채 곱창? 소곱창 이런 거 꾸이는 안 좋아하고? 아, 느끼한 거 잘 못 먹는구나. 아, 그러면은 너는 절대 살찔 일이 없겠는데요? 좀 부럽네요. 저는 없어서 못 먹거든요. 지금 당장 먹으라고 하면 2인분 이상 먹을 수 있는데. 곱창은 몸에 거의 쓰레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 기름이 너무 많아. 근데 왜 사람들이 먹고 맛있다고 할까? 건강에 좋지도 않는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근데 EBS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서. 근데 그거 치고는 되게 학급이에요. 설명을 되게 쉽게 한 거야.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이거 아마 중학생들 정도 읽는 글이 될 겁니다. 자, genetically programmed는요.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됐다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이미 갖고 태어난다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갖고 태어난다, 선천적이다, 싹 다 잡았어요. 다 알지? 다 익숙하게 보시면 되고요. scarce, limited 다 부족하고 제한된 거잖아. 거기도 다 잡았어요. 특히 아마 scant 처음 볼 수도 있는데 scant 정도만 조심하시면 돼요. 왜냐면 scarce랑 비슷하게 생겼죠. 나라면 scant 갖고 조금 낼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crave는 미치는 거야. 열망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열망과 관련된 거 싹 다 잡았어요. 이것도 다 알지 않아? 거의? 거의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의외로 중요성이 좀 중입니다. 요거는 유반이어로 대체될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러니까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건 그냥 말로 할게. 이제 입이 아파요. cause 나오면 투부정사. 이거 알지? 중딩 때 많이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 B2는 뭐냐면 이 B2가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콤마 해서 삽입구예요. 우리가 안타깝게 중간고사 하기 전에 리딩 부스터가 삽입구 앞에서 끊겨가지고 보고 오지는 않았지만 한번 좀 읽어볼게. 지금 봐봐. 이건 배웠지? 옥시터신이라고 하면서 전문 용어 나오면 콤마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 그거 옛날 그거 기억나? 눈의 피로? 그 눈의 피로는 리딩 부스터 문자?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강력한 호르몬인데 그게 차분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영향력을 갖는 호르몬이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 분사구가 중간에 꼽사리 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분사구냐, 분사구문. 그러니까 being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being said, be said to 부정사는 뭐냐면 뭐뭐라고 얘기가 전해지더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 opposite of adrenaline. 아드레날린과는 정반대라고 여겨진다,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려졌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삽입구로 탁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저거 동사 아니야? 동사 아니야. 알겠지? 왜냐면 이거 지금 명사잖아. 동사가 나올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콤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그냥 삽입구야, 삽입구. 그래서 hence 따라서 the term comfort foods 해서 요걸로 지금 즉 마지막으로 또 영어로 그 명사로 앞에 있는 거 부연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문장 단위는 끝난 거야. 동사가 나오는 거. 알겠지? 그거 익숙해지시라고. 근데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자, 투니까 뭐야? 지나치게 많아서 투부정사다 하지 마시고요. 투부정사 much가 명사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have, get이 타동사잖아요. to, much가 목적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얻지 못한다. 지나치게 많은 걸. 근데 그 많은 게 뭐야? 먹을 만한 많은 양의 것을 얻지를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투투구문 아니라 형용사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함정 조심하시라고 잡아드렸고요. 요거는 내용이에요. 무조건 내용이에요. 자, 13번이랑 16번은요. 내용으로 출제할 겁니다. 내용에 빠삭하시면 돼요. 자, 그냥 일반적인 음식보다 기름진 음식을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을 사람들은 선호한다. 대체 궁금하죠?
그렇게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먹는 거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대체 왜 먹을까라고 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합니다. 자, 이번에 보면 기름진 음식은 옥시토신이라는 걸 방출하는데 그 옥시토신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다소 좀 편안한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번 아마도 어쩌면 이런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렇게 먹도록 된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설명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과학적 설명하는 거죠. 기름진 음식은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준다. 편한 기분이 들게 해줘서 그게 뭐 때문에? 옥시토신이라고 하죠. 본능적으로 선호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봅시다. 자, 이 본능적으로 선호한다는 걸 이제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본능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를 역사학적으로 이 과학적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1만 년 전의 선조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1만 년 전의 몸이랑 지금이랑 똑같다라는 건데, 근데 1만 년 전이랑 지금이랑 인류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잖아. 당연히 1만 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 먹을 게 많겠어?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나 이런 걸 먹기가 희귀하니까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축적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게 부족했던 옛날에는 계속 어떻게? 그게 부족하니까 먹으면 축적하도록 하고 무엇보다 그러면 축적을 하려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분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비해서 본능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면 부족한 상황에서도 먹어서 축적을 해서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지? 결국 역사적 분석에 따르면 생존의 이유로 과거에는 식량이 부족했기에 본능적으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진화했다라는 거죠. 자, 과학적인 설명은 본능적으로 선호한다라는 거야. 과학은. 그러면 그 과학을 뒷받치면서 역사적인 이유는 식량이 애초에 매우 한정적이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뒷받침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선호하는구나. 이제 이해 확 되죠? 자, 이제 8번부터 의미로 도출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지금 이제 어때? 현대에는 가는 곳곳마다 먹을 수 있는 거지. 하지만 현대는 식량이 차고 넘쳐. 하지만 저기 케이브맨 멘탈리티라고 하죠. 케이브맨 멘탈리티가 뭐예요? 동굴 아, 동굴에서 사는 걸 뭐라고 하지 한자로? 하도 뭐라고? 원시인이라나? 그 역사에서 배운 그럼 원시인이 하자. 원시인. 원시인의 그냥 욕구라고 할까요? 욕구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원시인의 욕구라는 말이 결국 뭐예요? 의미가 여전히 본능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 stay healthy가 되게 중요한데 왜 stay healthy라고 했어? 왜 기름진 음식은 건강에 안 좋은데 왜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인간의 진화 속도가 사회 변화 속도를 못 따라잡는 거야. 자, 제일 중요한 말이죠. 인간의 진화 속도가 사회 변화 속도보다 느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원시인의 몸과 지금 현대인의 몸이 똑같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16번 질문 주제 보시면요. 음, 현대인이 기름진 음식을 선호하는 것은 오래된 본능이다. 왜 본능이다? 과거에는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생긴 게 지금까지 유지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저는 요거 케이브 멘탈리티 있죠? 이거 밑줄 긋고 의미 추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는 내가 아까 써놨으니까 그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휘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내가 아까 잡은 게 이 정도 보면 되겠다. 의미랑 어휘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죠? 자, 17번. 일단 오늘 17번까지 하고 18부터 20은 아니 18까지 할까? 18번이 저거 소크라테스 그거. 근데 내가 지금 PPT 작업을 17번까지 했거든? 18번 뭐 2분 안에 작업한 다음에 18번까지 하자. 그냥 너 18번까지는 내용 안다며. 아, 잘 모르겠어? 그럼 그냥 나중에 하자. 빨리 하기에는 좀 내용이 어려워 그거. 18번은 무조건 나올 거야 시험에. 그거 작년 수능 특강이야. 자, 17번은요 중요성이 중인데요. 자, harm 같은 경우 방해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거 A1이 제일 중요하다 봐요. 방해하다가 이 지문에서 핵심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hamper, hinder, handicap, restrict, prevent, frustrate, obstruct, interfere with 싹 다 아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앞에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넣었어. 그리고 A2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A1, A2, A3가 다 별표야. 그러니까 이 핵심을 다 관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성공 가능성을 해친다라는 거잖아. 왜? 내 자존심이 스케치가 나니까. 그래서 intentionally, deliberately랑 관련된 거 다 잡으시면 되고요. 네, create는 그러니까 뭐야? 변명거리, 구실거리를 만든다는 거잖아. 난 이 invent라는 단어가 꼭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중요성은 왜 중이냐면 상은 또 아니냐면 쉬워서 단어가. 그래서 그렇게 잡았고요. 자, 문법은요. 이것도 거의 찌꺼기예요. 자, 잘 보시면 이거 you know는 삽입절이야. 삽입절. 이거 주격, 그러니까 no가 타동사잖아. 그럼 목적어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목적격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주격이에요, 주격. 그래서 이건 삽입절이라서 will harm. 그다음에 your chances라고 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삽입절 때문에 좀 잡았고요. 또 나왔네. you do 조동사 두죠. 조동사 두는 뭐 해석할 때 뭐라고 하면 돼? 정말이라고 하시면 되죠. say 말하자면 네가 진짜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치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 쓰면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죠. 3인칭도 아니니까. 자, 그리고 콤마 위치네요. 접선 끝. 자, 바로 29쪽. 이것도 17번도 내용이 중요해. 내용. 17번도 이제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것도 추억이에요. 옛날에 내신 대비했던 질문인데 옛날이라 한 2년 전? 2년 전에 했었던 건데 셀프 핸디캡이 뭐야? 장애, 불구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핸디캡을 부여하는 거래. 되게 바보 같은 짓이죠. 셀프 핸디캡은 뭔가 되게 바보 같은 짓이야. 왜냐면 나의 성공 가능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돼, 안 돼? 저거 하면 이제 성공 못 하는 거야. 왜? 자꾸 내 자신을 깎아먹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게 나는 사실 이거 해설서에서 쓴 한글이 그때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기 불구하라고 써놨는데 근데 막상 또 다른 한글 얘기하자니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갖고 그냥 저도 자기 불구하라고 할게요. 그래서 자기 불구하는
뭐냐면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깎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닌데 근데 뭐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불과가 참 넌센스예요. 자기 불과는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저해하지만 사람들이 흔히 저지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부터 5번을 보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알아 지도 저해한다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그러니까 왜 고의적으로 하냐라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성공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낮춘다라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아요. 성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 가능성을 깎아버리면서 시험 얘기하죠. 자, 시험 얘기는 그냥 안 써도 되니까 다 제끼면요. 자, 그러면은 자기 불과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다시.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생각은 자존심을 떨어뜨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뭐 하는 거야? 그러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즉 구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 실패할 때 이유를 만들려면 그 이유는 반드시 어때야 돼? 이유는 반드시 어때야 될까? 자존심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하잖아. 수학 시험에 임박했는데 수포자야. 그러니까 수학을 못한다라는 자신의 자아상이 자신한테 상처를 주면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자기와 상관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실패할 이유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걸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사람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역설적으로 실패할 이유를 찾는다라는 거. 슬프죠. 자, 지워도 되니? 실 안녕. 잠깐만 기다려. 앉아서. 자, 인간은 자기 불구화를 통해 실패할 이유를 만든다. 문법 딱히 없었으니까 대의 그다음에 요약 정도 보면 되겠는데. 그리고 요거 9번 문장 삽입이다. 동그라미 9는 문장 삽입이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단어 중요하다는 거야. 유반이어 통해서 중심 내용 묻는 문제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또 이거는 지금 나오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단어가. 자, 일단은 18부터 20번은요. 진짜 배드 케이스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내가 여건이 된다면 되도록 강의를 찍어서 그 전에 볼 수 있게 해주려고 해. 왜냐면 지금 워크북이 금방 풀릴 거야.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오면 바로 문제풀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18번부터 20번까지는 제가 되도록 인강을 좀 찍어 놓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 찍으면 바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톡으로 알려줄게. 알겠지? 일단은 17번까지 워크북 빨리 끝내세요. 하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시다.